말씀하신 것처럼 9.28 오늘 참 감동스러운 69주년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수복한 내년이면 이제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서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공산주의로부터의 수복은 끝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공산주의를 이어받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재인은 조국과 더불어 이런 교묘한 말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무제한한 힘을 통제해야 된다. 사람들이 딱 속기 쉬운 말입니다. 그래,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선거로 뽑히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맞잖아. 맞는 말 하네. 이렇게 해서 선동당하기 꼭 쉬운 말을 하는 것이. 그러나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를 빼다박은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과는 완전히 상극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나라는 선출되지 않은 원리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뽑지만 70년간 우리 국가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원리는 헌법이죠. 헌법을 제가 선거로 뽑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이 선거로 헌법을 뽑았습니까? 뽑지 않았죠. 그러나 영국과 미국, 독일 유수한 자유민주 국가들은 헌법을 토대로 통치하고 헌법을 가장 상위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으뜸가는 원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 헌법을 세워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해나가는 민주주의라는 헌정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출된 권력보다 선출되지 않은 헌법이 언제나 상위에 있는데 마치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무지하거나 아니면 철학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그 부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위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러면 입법부,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은 선거로 뽑지만 사법부를 선거로 뽑습니까? 그러면 선거로 뽑지 않는 사법부는 늘 행정부, 입법부, 국회 하층에 있는 것이 삼권 분립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도 삼권의 한 축으로 선출된 권력과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는 법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들 손 안에서 논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출된 권력이면 선출되지 않은 모든 공직과 자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도하는 것입니다. 검찰 또한 소속은 행정부지만 사법을 다루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 불립니다. 바로 이렇게 공무원의 중립성, 우리 선출되지 않은 모든 공무원들도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모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깔아뭉개고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일당 독재, 자기들 패거리의 뜻이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참칭하는 그런 체제를 어제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촛불 총동원령을 내렸죠. 우리의 지금 싸움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비자유민주주의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 자유국민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치달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세계 우방과 더불어 비로소 9.28 수복을 이룩하고 70년 번영을 쌓아온 우리 아시아의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유 대한민국을 어찌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의 손에 다시 빼앗기겠습니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문재인 사회주의자 일당은 즉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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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좌국이라는 이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이 부해를 지르고 있습니까? 조국이 언제 소환해서 구속시키느냐, 그 부인은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뉴스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길게 보고 그냥 아주 느긋하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국이 마누라가 구속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제대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드디어 압수수색 중인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형법 123조에 검하고 있는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의 수사를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또 국회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행정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또 조국이 일가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그 규모가 수백억 정도로 보이지만은 그 주변에 이미 민주당 실세 의원들의 보좌관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들도 투자를 했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중국 돈도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100억이 투자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건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 운동권 이자들의 비리, 부정 축제가 터져 나오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 몸통은 어디냐? 문재인이, 김정숙이 법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개입했죠. 문재인이가 어제 낮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해가면서 드디어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검찰 수사를 절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부가 과연 문재인이가 인권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부 적폐청산 수사한다면서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을 자살로 몰고 갈 때
인권 신경 썼습니까 이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정확하게 90분 1시간 반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을 통해서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청와대와 맞붙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일이? 자, 우리 검찰은 윤석열이가 총장으로 있는 검찰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은 절대 호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찰 2천여 명 검사 중에는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윤석열이 패가 아닌 양심적인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 하에서나마 제대로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판이 커졌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의 퇴진, 나아가서 문재인 이 좌파 정부의 몰락을 가져올 엄청난 스캔들로 계속 비화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긋하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임기 채울 것 같습니까? 뭔가 조만간 사단이 날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체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뭔가 이 정권 문재인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꼬라지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결판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지혜로운 우리 선비님들이 이미 말을 지어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뭐 한다 그럽니까? 조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하고 문재인이 조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 갈 때 혼자 갑니까? 혼자도 가지만은 여러 명이 어우러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행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문이 가면 둘이 가지 않고 여러 명 끌고 그냥 패거리를 찌어가 다 갑니다. 조문 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국민들도 깨어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그동안 태극기 집회 안 나갔는데 좌국이라는 이 자식 하나 꼬라지 보니까 나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드디어 10월 3일 문재인 퇴진 범국민 골기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도 여기에서 전국 교회에 아주 저명하고 신뢰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2시간 동안 한국 교회 기도의 날로 정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문재인 퇴진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 저항의 날 시위를 우리가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퇴진을 이른바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은 정치 철학에서, 특히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법조항에 들어있지 않아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저항권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4.19와 3.1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항목에서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0월 3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를 무시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은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토지 공유제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의 합당한 자격으로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뭔가 문재인 정권이 약세를 보이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준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0월 3일 국민 돌기대회도 결국은 광화문과 대한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문 집회도 문재인 퇴진을 목표로 하니까 그쪽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자, 그 세력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 김무성, 권성동, 탄핵 주도 세력이 준비위원으로 들어있고, 10월 3일 교보문고 집회의 총괄본부장이 이재호입니다. 여기에 홍준표도 참석합니다. 결국 반문 세력, 반문 연대 집회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100번 동조하고 찬성을 합니다마는 탄핵 세력, 내각제 세력들이 이 국민 권리대회를 핑계삼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탄핵의 부당성을 묻어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퇴진하자,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내년 선거를 이기고 보자, 선거에 이기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렇습니다. 이 반문 연대 세력의 중심이 되는 집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은 광화문에도 가셔도 좋습니다. 시청에 오셔도 그러나 어쨌든 자,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는 데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으니까 그날은 정말 다 나오셔야 합니다. 100만이 나와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 서대문, 서울역까지 이 큰 대로 4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 진격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문재인 좌파 정부에게 보여주는 국민 총걸기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정말 주변 분들 다 모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 100만 국민의 이름으로 편 한 방 날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제가 트럼프의 젊은 이너서클 매튜 모어스 불러서 강연회 한 거 아시죠? 어저께 저기서 아주 강연회가 잘 됐어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한 40명 정도의 전문가들과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모임을 주선해 드렸고, 그리고 점심에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합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박 대통령 너무 아끼시는 분들 저기 계시는데 그냥 말할게요. 제가 아주 살벌하게 질문했어요. 박근혜란 인물의 정치자산 가치가 얼마야? 박근혜란 인물의 정치자산 가치가 얼마야? 우리 생각해보자. 그걸 가지고 오늘 오후에 3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크죠? 이 게임이 그냥 단순히 문재인 586 국내 게임이 아니고, 이 게임이 결국 북한 해방과 관련된 게임이고, 이 게임이 결국은 중국의 경우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냐 마냐의 게임 아닙니까? 이 게임은 결국 인류를 위한 게임이고, 이 게임은 결국 현대 문명을 위한 게임 아닙니까? 우리가 인류의 최전선, 자유의 최전선, 인류의 최전선에 보부하고 있는 전사들 아닙니까? 제가 미국인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대우를 형성하고 이 전선의 부모함에 있어서 박근혜란 인물의 의미와 정치적 자산 가치로서 무게가 몇 건이나 되냐? 제가 그걸 미국인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인물의 정치적 자산 가치와 무게가 몇 건인지는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손에 달렸죠? 그 양반이 가진 잠재력을 앞으로 닥칠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 손에 달렸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히 사기 탄핵의 피해자,
단순히 인격살인의 피해자로 격화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사기, 탄핵, 인격살인 우리가 규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이 있죠. 사드 배치, 전교조 법의 노조화, 민노총 탈퇴 자유화, 개성공단 철수, 통진당 해산, 그리고 마침내는 2016년 10월 1일 북한 2,500만 주민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적합한 포지셔닝과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그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죠?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못 들리지만 같이 외쳐보죠. 자유통일 아이콘, 아니요,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그리고 대통령도 해달라면서요. 대통령 6글자. 자, 같이 3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시아 자유혁명 아이콘 박근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조국 부인이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빼돌리고 숨겼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하면은 조작을 할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빼돌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다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미쳤나 아마 생각들 할 텐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수사 이래 유일하게 컴퓨터를 증거 조작해서 이슈가 된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유시민이 그렇게 질러버리니까 JTBC하고 중앙일보가 하루 만에 기사 칼럼 사설을 13개를 내보냈어요. 13개를. 자, 컴퓨터를 압수하면은 이러이러한 절차와 참관과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없다. 이걸 JTBC와 중앙일보가 13개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최서원의 태블릿 PC를 압수했을 때 검찰은 단 하나도 대검의 컴퓨터 분석 내규를 지킨 게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건드려 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자, 유시민이가 저거 왜 질렀겠어요? 유시민이가 왜 질렀겠습니까? 윤석열이 너 내 친구 내 후배 조국 적어서 조금만 더 건드리면은 너희들 태블릿 PC 그거 까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차피 그 권력에 충성하는 유시민이든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그 개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면은 지금 오늘도요 6시에 검찰청 앞에서 조작왕 윤석열을 처단하자 이런 집회를 한대요. 저쪽 주의 좌익들이. 그러면 거기서 윤석열의 검찰이 가장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도 까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좋은데 태블릿의 진실만큼은 우리가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아주 황당한 판결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 특정 정치인대에서 매국노 거머리 때 이랬다고 손해배상 300만원 얻어맞았습니다. 자, 거머리 때 빼고요, 매국노라는 표현으로 제가 모욕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맞았는데, 제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20년 전에 고종이와 이완용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을 때, 그때도 누군가 한 명은 저기 고종 이완용 나라 팔고 있다, 매국노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 눈에는 지금도 저기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등등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근데 매국노라 부르면 안 되느냐? 재판부에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벌금과 손배를 때려버렸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팔아먹고 있죠? 어제 일본에서 독도에서 분쟁 시
자위대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고 국방부 규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미 동맹이 확실했을 때 어떻게 일본이 독도에다가 전투기를 보낼 수 있다고 이런 날을 발표합니까?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소미아 한미일 군사동맹 파괴해버리고 미국한테 미군 기지 빨리 내놔라 이런 짓 하니까 이 틈에 미국하고 벌어진 틈을 타서 독도 뺏겠다고 이제 전투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나라 바치려다가 결과적으로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이게 매국노가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의 법원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문재인을 매국노라고 부르면 우리를 처벌할 겁니까? 자, 우리 그렇게 외칩시다. 매국노를 처단하자. 매국노를 처단하자 부릅시다. 매국노를 우리의 이 애국적 투쟁은요, 문재인이 다 끌어내린 다음에 사법부를 전면 개혁해서 매국노를 매국노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